안녕하세요.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제작한 김대관 감독입니다. 저희가 시네토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희 그 영화에서 저희들이 발굴했던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 사진이라던가 또 편지, 그리고 생존자들에 관한 그 자료들을 저희들이 이 시네토크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체코 편이 되겠습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여정이 사실은 체코에서 이제 두 번째 여정을 맡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는 이 체코가 저희들 영화 촬영의 첫 번째 나라였습니다. 체코에서는 저희들이 이 북한 전쟁과들이 생활했던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 그 흔적들이 발굴됐습니다. 바로 그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이름들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오벨리스크라고 하면 그 이집트의 그 거대한 그 석상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실 텐데요. 원래 이 중세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들은 그 오벨리스크를 그 지역의 경계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다가 오벨리스크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코 발레치에도 옛날부터 그 귀족들이 이제 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의 그 경계를 나타내는 지역의 경계 구분을 짓는 곳에 오벨리스크를 세웠는데요. 그 오벨리스크에 북한 전쟁 고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그 저희들이 이제 갔을 때 오벨리스크가 워낙 이제 시간이 한 6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오벨리스크 돌 위에 이렇게 이끼 같은 것들이 끼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그 발굴해내기는 참 쉽지 않았는데요. 더더군다나 이제 체코 사람이라던가 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이름이 한국식 이름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북한 아이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 왜 북한 전쟁고아들의 이름이라고 확신이 들었냐면은 그 오벨리스크에서 불과 한 3, 4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발레치 성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발레치 성에 바로 북한 전쟁 고아들이 머물렀던 그런 행적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대략 한 100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발레치 성은 원래 18세기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고성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봉건 영주들이 생활했던 독일의 귀족들이 그곳에서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체코 발레치 지역은 원래 독일의 영토였습니다. 현재는 이제 체코 영토인데요. 옛날에는 그곳이 그 독일의 지배 속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독일 귀족들이 많이 생활했던 흔적들이 발굴되고 있는데요. 그곳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전하면서 이제 현재는 체코에게 그 영토를 갖다가 이제 넘겨준 상태죠. 저희들이 이제 그곳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오래된 성이지만 굉장히 참 잘 지어지고 아름다운 성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현재도 그 발레치성은 체코 당국이 박물관과 그 뮤지엄으로 그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는 어떤 체코 화가의 전시회가 그림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방마다 한 80여 개의 방들이 그 체코 발레치 성에는 있었는데요. 방마다 굉장히 어떤 화려한 어떤 문양들의 벽 조각들이라든가 아직까지도 그 바로크 양식의 그림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곳에서 어쨌든 아이들이 굉장히 그 쾌적한 생활을 하지 않았나.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아이들 입장에서는 발레치성에서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꿈만 같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레치성을 저희들이 찾고 발레치성에 안내를 받아서 발레치성 곳곳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했었고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발레치성이 이제 국가의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발레치성을 전쟁 상흔을 갖고 있는 일종의 이제 전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 병사들의 일종의 이제 치료 보호소 같은 곳, 약간의 요양원의 기능도 갖고 있는 좀 심하게 말해서는 정신병 환자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 트라우마를 깊게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그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갖다가 이렇게 치료받는 정신병 환자들 같은 분들을 수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그 발레치성이 폐쇄된 곳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일 당국이라던가 당시 이제 그 발레치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지역 정부 입장에서는 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많이 수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병 환자들이나 전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 병사들을 치료하는 곳으로 기능을 하다가 그곳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이 패망을 하고 그곳을 그 지역을 체코에게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체코 정부는 그곳을 고아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곳으로 일종의 이제 고아원 같은 형태로 체코도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고아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고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양육하는 곳으로 그 발레치 성이 완전히 탈바꿈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발레치 성의 그 운명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결국은 그 전쟁 고아들이 체코 전쟁 고아들이 머물던 곳을 나중에 다시 1950년대 초반에 북한 전쟁 고아들이 머무는 곳으로 다시 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레치성 자체는 참 여러 가지 좀 비극적인 역사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운명적인 장소로 계속 자기의 어떤 모습들을 간직해 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발레치성이 전쟁고아라든가 전쟁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병사들의 요양원으로 사용됐던 이유는 그 발레치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좀 외딴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체코를 여행할 때 프라하하고 카를로발이라고 그 온천으로 유명한 휴양 도시이죠. 그곳을 많이 가는데요. 프라하에서는 대략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오히려 카를로바리에서 조금 더 가깝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를로바리에서 그 체코 발레치 마을을 찾아서 계속 여정을 진행하는데 길을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계속 이제 길을 물어서 가야 됐고 그러다가 결국은 심지어 어떤 곳에는 길이 이렇게 차들이 한 방향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길이 갑자기 좁아지면서 차가 두 대가 이렇게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좁은 길도 나오고 그런 길들을 계속 지나서 가다 보니까 이제 발레치 평원이 나오고 그 발레치 평원에서 드디어 이제 저희들이 발레치 성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체코 발레치의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북한 전쟁 고아들의 기록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독일인 베커스시에서 처음 이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이름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베커스시가 부인이 한국 사람인데요. 베커스시가 이제 한국 부인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보도된 뭐 기사라던가 또는 이제 방송이라던가 이런 데서 나오는 한국 관련한 것들을 뭐든지 이렇게 코리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다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좀 취미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체코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보다가 바로 이 북한 전쟁 고아들의 흔적과 관련한 그거를 보면서 어떤 것인지 처음에는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독일 분이지만 어쨌든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이 발레치까지 차를 몰고 가서 바로 이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이 두 명의 이름을 갖다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뭔지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 발레치 지역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행정적 자료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기록들, 그리고 발레치 성에서 머물렀던 북한 전쟁 고아들의 기록들, 또 오벨리스크 앞에는 조그만 그 안내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안내 표지판에 1950년대 초반에 이 북한 전쟁 고아들이 이 발레치 지역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 표지판도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이분이 이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아이들의 이름이 이제 북한 아이들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베커스 씨도 계속해서 이 체코 지역을 다니면서 북한 전쟁 고아들의 기록을 계속 모으게 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저희들에게까지 연락이 돼서 저희들이 발레치에 가서 직접 촬영도 하고 생존자들의 증언도 이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커스 씨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이 1950년대 북한 전쟁과들의 동유럽의 행적들, 기록들 또는 흔적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이렇게 우연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참 흥미로워요. 어떤 전문적인 연구가 의해서 발견된 것보다도 베커스의 사례처럼, 그러니까 코리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뭐든지 다 이렇게 찾아 헤매던 분이 우연히 발레치에 새겨져 있는 그 북한 전쟁과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오벨리스크에 관한 기사를 보고 아, 이곳이 이제 북한 전쟁과들이 머물렀던 곳이다라는 것 같다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이렇게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참 흥미롭고요. 이것은 그만큼 1950년대 북한 전쟁과의 역사가 아직까지도 베일에 많이 쌓여져 있다. 물론 저희가 2019년도에 저희들이 동유럽을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또 중요한 자료들을 발굴해냈지만 여전히 그 북한 전쟁과들의 기록이나 또 현장들은 베일에 감싸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한 10,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 동유럽에 머물렀다고 하니까 사실 적지 않은 그 시절로 봐서는 굉장히 적지 않은 인원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누군가에 의해서 좀 더 관심 있는 연구나 또 이 발굴들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오벨리스크는 한 7m 정도의 높이로 결코 이렇게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단만 하더라도 대략 한 2m 정도.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약간 이렇게 삐죽하게 생긴 그 오벨리스크 벽면 위에 그 두 명의 아이들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벽면에는 어, 린기종이라는 이름과 변철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오벨리스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스쳤는데요. 왜냐하면은 체코도 마찬가지로 북한 전쟁과들의 생활이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자유로운 시간,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오벨리스크에 올라가서 아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놓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m 정도의 기단을 먼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다리라던가 뭔가를 받침대를 놓지 않고는 쉽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좀 높은 높이였거든요. 게다가 그 오벨리스크 벽면이 그 거의 화강암 같이 굉장히 단단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단단한 돌 위에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놨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아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그 오벨리스크 벽면에다가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놨는지 상상을 좀 해보면 좀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아마도 저희 생각에는 밤에 이제 이 취침 시간 이후에 몰래 이제 그 발레치 성을 빠져나와서 숙소를 빠져나와서 오벨리스크까지 걸어와서 오벨리스크에 올라가서 그 자신들의 이름을 돌 위에다가 새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그런 상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오벨리스크에 새겨져 있는 두 명의 이름이 북한 전쟁 고아들의 이름이라고 확신이 들었냐면 체코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1956년서부터 다시 북한으로 송환이 됐거든요. 아이들이 그 자신들의 이름 밑에다가 아이들이 떠난 날짜를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1956년이라고. 결국 아이들은 체코 발레치 마을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이 체코 발레치 마을에서 생활했다라는 흔적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사람이 자신의 어떤 행적을 돌 위에다가 새겨놓는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지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취재를 마치고 귀국해서 이제 영화를 상영하고 또 관객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탈북자분께서 그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그 두 명의 북한 전쟁고아들의 이름을 보시고선 참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서 결국은 여러 번 이제 검거되시고 다시 또
북한으로 또 송환되고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에 이제 갇히고 그러면서 또 다시 재탈출을 하시고 어쨌든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 참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그 탈북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도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이 그 감옥에 있었다는 그 행적을 감옥 벽면에다가 그 돌 위에다가 목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서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탈북자분께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북한 전쟁 고아들의 그 두 명의 이름들, 돌 위에 새겨져 있는 두 명의 이름들을 보시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느꼈던 그런 고뇌와 갈등, 그런 두려움, 그리고 어떤 간절한 소망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다시 또 떠올리게 되셨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그때 이제 극장에서 같이 영화를 보던 관객들도 다들 숙연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자유를 찾는다는 것이 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실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고 어떤 자유로운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유를 빼앗긴 것에 대한 그 자유가 소중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자유에 대한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자유라는 개념을 빼놓고 민주주의만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북한 체제 역시도 정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북한 체제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과 그 민주주의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국민의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유가 존재하지 않고 자유가 억압받는 체제에 있어서 그런 독재 체제가 정상적인 체제는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체코 발레치에서 저희들이 찾아낸 그 오벨리스크에 새겨진 두 명의 북한 전쟁 고아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이 남겼던 그 흔적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Tree tunnel. Is it like a tunnel? Dummes Tinshan. Like a tunnel, yeah. Yeah. At the end is the obelisk. Yeah, we see that is the In the obelisk. midst, where the other Where the people goes. people, okay. 여기 요만큼. 요거요. 어떤 내용이에요? 저기 위에 네, 요게. 위에 오벨리스크 위에 1950년도의 한국 전쟁 시기에 한국 아이들이 써놓은 서명도 볼 수 있다. 어디요? 여기에 Names 네, for the 저걸로 letters 써놨어요. are destroyed. 림기영. 어디? 1950 여기 빨간색 보이세요? 저기 김기용인지 림기영인지 알로 써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 I think Do you find Korean orphans handwriting over there? yes here Yeah. Ki Chong 1956 and Rim, and on the other side I think it's also Korean Dijon 1956 in the third stone Dijon. So children climb up obelisk. To sit there jumping in summertime Okay. in the evening. 이렇게 해갖고 보고 있는 거 보면 여기 올라가서 어쨌든 그러니까 저렇게 여기 애들이니까 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올라가서 했겠네. Outside a screen against the clangor. Not restorating. 여러분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신 그 두 명의 이름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올지 참 궁금하고요. 저는 그때 이제 굉장히 몸이 좀 아팠어요. 그때 이제 감기 몸살이 나갖고서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눈구덩이 속을 헤치면서 참 걸어갔던 그 길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참 힘들었던 여정이었는데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발레치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숙이 저희들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발레치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한 분이 존재하거든요. 체코 여성 마리아 코페치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북한전쟁고아들을 체코에 머물던 북한전쟁고아들을 돌봐주면서 정말 따뜻한 인간애를 보여준 어떤 그런 모습들이 행적으로 이번에 발굴이 됐습니다. 영화 저희들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뭐 사진이라든가 앨범, 자신이 직접 앨범에다가 이렇게 꽃과 나무까지 그려가면서 만드는 그 앨범이 하나 발굴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앨범의 사진 옆에 이 마리아 코페치카 씨가 직접 아이들의 이름을 갖다가 한글로 적었어요. 물론 이제 삐뚤삐뚤한 한글 글씨고 뭐 한국말을 잘 못하는 분이다 보니까 한글을 기억 니은 디귿을 이제 직접 배워갖고 옆에다가 앨범에다 적었더라고요. 정말 그 놀라운 자료였고요. 앞으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태까지는 북한전쟁고아들의 어떤 모습과 얼굴과 또 이름들이 이렇게 매치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발굴이 안 됐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북한전쟁 특히 체코에 머물렀던 북한전쟁고아들의 얼굴 사진과 그들의 이름이 바로 옆에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라도 이 북한전쟁고아에 관한 역사에 관한 연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요 마리아 코페치카 씨와 마리아 코페치카 씨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사진 앨범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